안녕하세요. 시쓰는 남편입니다. 오랜만에 시쓰를 맞추다로 돌아왔네요. 개인적으로 요즘 제 직업이 연말이 다가가신 분들 바쁜 직업이거든요. 강의도 많고 컨설팅도 많고 또 보통 연말에 출판 작업을 해요. 저는 21년에 개정판을 낸 이후로 결혼하고 삶이 좀 예상하지 않게 다른 일도 바빠져서 출판을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싶었는데 좀 자연스럽게 미뤄졌고, 근데 글은 끊임없이 써왔어요. 그래서 서론과 관련된 CSH를 쓰고 있는데 차후에 차기작이 또 이렇게 간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저한테는 제가 30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30의 끝자락에 마음을 담아서 30의 CSH를 쓰고 있고, 또 자가출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출판의 좋은 점은 제가 원하는 대로 창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 글의 레이아웃부터 구성, 그 다음에 아내가 또 디자인을 같이 해주고 있어서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늘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출판 작업이랑 강의랑 여러 가지 겹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차에서 강의하러 이동하는 동안에 그 시스라스다 컨텐츠를 좀 찍어드려고 해요. 보통 강의하러 이동할 때는 제가 말하는 걸 좀 쉬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듣거든요. 라디오처럼. 근데 이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말을 어플하는 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을 쉬지 않는 하루들을 보내는 거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의외로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좀 컨설팅 기간이랑 정수영부터 성인까지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보면 제가 꼭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요즘은 개인이 그냥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여러 가지 글쓰기 플랫폼이 되게 많죠. 그런데 혹시 노출을 시키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노출을 안 시키는 경우도 많고 아예 글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평가를 받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글을 써서 누군가한테 노출시키는 거는 바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분야의 두각이 나타나서, 근데 좋은 소리를 못 들을 확률이 더 크죠. 당연하게도. 그러면은 그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 내가 부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나는 작가가 돼야지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모든 일에는 마인드셋이거든요. 모든 일에는, 그리고 초반에는 부끄러움 위에 서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을 30 초반에 그만두고 30 초반에 시집 아버지가 나를 슬퍼했다를 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내 책을 내면 누가 사나? 그리고 또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또 6년 동안 독서 모임도 엄청 크게 했었거든요. 그 책을 또 다루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쓴 시집을 두고도 냉정한 평가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친한 사람, 가족한테 홍보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변 사람한테 홍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위에 서야 되고, 어떨 때는 철판도 깔으면서 내가 성장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마인드셋인 거고, 어느 일도 시작할 때 부끄럽지 않은 건 없어요. 제가 강의를 처음 할 때 10년 전에 강의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뭘 해봤냐면 어디 시청이었나? 이렇게 여행 강의원 버스킹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곽튜브나 빠니부틀처럼 여행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 그냥 여행과 관련된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 말 잘하니까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제가 짧게 다녀왔던 여행이랑 인생을 여행으로 표현한 시 가지고 한 30분 정도 마이크 잡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관객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청에서 어느 자리에 제가 서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으면 빈 의자에 제 강의가 마음에 드는 분들이 앉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앉았다고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버스킹처럼. 30분이 끝나고 봤을 때는 어떤 노부부 한 커플과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되게 감사하다고 했죠. 그 세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굴이 뚜렷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강의할 때 늘 이런 초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고맙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부끄러움 위에 서보는 거죠. 무조건 오래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끈기 관련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도 교육 사업하고 있는 게 교육 컨설턴트로서 했던 것들을 확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의도 하고 다니지만 직접적으로 교육 영업을 해서 뭐 리더십 교육을 수주하거나 신입사원 교육을 수주하는 형태의 것들도 해요. 근데 신입사원 1년차 때, 그때만 해도 좀 갈굼 문화가 존재할 때라서 실제로 갈굼도 많았었고, 제가 PPT로 제안서 만드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바로 취업하는 바람에. 근데 문서 작성, 글쓰기 능력은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PPT로 도식화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 제안하거나 보고를 못해서 많이 깨졌어요, 선배님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일적으로만 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모독을 당했던 일들도 실제로 있었고, 나중에는 자존감이 무너져서 하도 실수를 하니까 그 하는 선배님이 이제 너한테 일주일 동안 나 일 안 주겠다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일을 안 주면 출근해서 그냥 컴퓨터만 보고 6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 생각엔 그거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분들의 평가가 틀린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어쨌든 이 시기를 잘 버텨서, 누구나 그런 혹독한 시절이 있잖아요. 이 시기를 잘 버텨서 교육 따고 교육 영업도 하고 교육 제안하고 교육 수주도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도 선배들이 너 잘할 수 있을 거냐 물어보면 저는 쓸데없는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늘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의 잠재적 가치 안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진심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쓰는 글이 아직은 PPT가 서툴러서 구현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그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글쓰기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2년차가 넘어서 3년차 때부터는 정말 교육기획, 교육 영업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이처럼 그 끈기랑 지속성을 갖고 있으면 그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 시기에 편차가 또 있고 운이 들어오는 시기도 다르지만, 근데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왜 들었냐면, 제가 지금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한 지도 10년차, 직장생활까지 따지면 14년 정도 됐고, 강의한 지가 10년 차고, 작가 생활한 지가 6년 차예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아까 전에 제가 CS집으로 내는 거는 자가 출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가 출판으로 하면 유통도 해야 되고, 이거를 또 텀블벅도 해야 되고, 기획부터 유통까지 모든 시스템적인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아내가 디자인 능력이 출중해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설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죠. 근데 그거를 제가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작가로서 오래 버텼고, SNS를 보면 개성 있는 작가분들이 너무 많고 자기 출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고서도 또 배우는 거죠. 나는 그분들에 비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작가인지를. 그러니까 이번에 서론과 관련된 에세이집을 작업하면서도 뭐 표지 디자인, 내시 디자인, 그리고 글쓰기의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거랑 어울리는 굿즈, 아내랑 상의하면서 예술작품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책을 2권 냈지만 가장 개인적으로는 기대되는 책이고, 저의 예술성과 아내의 예술성을 같이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설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뭐 초반에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물론 잘 팔리면 너무 좋겠지만, 요거는 나중에 텀블벅이 올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래 버티면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단순히 작가로서 글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마케터로서의 기획 능력, 예술가로서의 기획 능력도 함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사례만 더 들고 싶은데, 강의가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들어왔었는데, 역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게, 올해는 좀 가정에 좀 큰 시련이 닥치면서 제가 해왔던 강의 이력들을 잘 홍보도 못했고 오프라인으로 영업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고객이랑 신규 고객한테 접점을 아예 초반에 주질 못하는 바람에 거의 뭐 6월까지는 어떤 일기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3분의 1로 줄었는데, 강사로서도 오래 버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순간 저랑 전화해서 인연이 된 분, 그 다음에 순간 스쳤던 분이 연락을 줘서 일을 실제로 줬었어요, 올해. 근데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면서도 제가 강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김민정 강사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제 코로나 때 어떤 분들을 위로해주면서 내가 강사로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오래 해서 그렇다라는 겸손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강의를 엄청 잘하고 말씀도 엄청 잘하시고 누군가의 마음도 잘 다독여 주시죠. 제가 감히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강사계 쪽에서는 위대한 분이신데 하여튼 그분도 오래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오래 버티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함인 것 같아요. 태도의 영역이고 저도 태도의 영역을 되게 중하게 여기는데 두 번째 지속성을 얘기하면서 언뜻 언급드렸지만 늘 초심을 기억해주는 게 좋고 어쨌든 초반에 비해서 제가 성장하고 어떤 일들을 커리어 부분에 있어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수히 작은 행동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처음에 시집을 내고 싶었을 때는 매일매일 인스타에 촌스럽지만 실을 올렸던 행동들이 바탕이 됐었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 프로필도 엄청 뿌리고 여기저기 어떤 협회나 기업이나 이런 문도 두드려보고 이랬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는 일 자체가 절대 당연하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그 강의장에 갔을 때 교육생분들, 담당자분들 저는 두루두루 살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올 때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교육생분들 얼굴도 가급적 눈에 담고 혹시 복도에서도 마주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오늘 교육 잘 들어서 감사하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의 겸손함은 사실은 제가 이제 30의 끝자락이라 청소년 쪽은 글쓰기 특강이 아니면 다른 일들은 정말 친한 곳이 아니면 좀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쪽과 기업 쪽과 이제 페이 자체가 좀 다르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도 가정이 있고 제 가정을 또 잘 꾸려야 되고 양가 부모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은 좀 올인을 하고 집중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효율성 있게.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에이전시나 저한테 호감을 갖고 오는 연락에 대해서 일부러 좀 냉정하게 제가 좀 끊었어요. 붙잡고 있다 거절하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말을 끊고 죄송한데 제가 지금은 그 조건으로는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저한테 호감을 갖고 전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호감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사실은 지금 내년부터는 이쪽 일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더 한 번 더 얘기를 할 걸 그랬나? 이런 것도 들어요. 물론 거절은 똑같은 거절이라 그게 거절하는 방법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도 결국 거절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미안한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봄. 이르게 피길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었을지 이미 핀 봄을 보지 못했지. 밤에 숨은 아이처럼 마음을 피지 못하던 날들은 다시 있었고 어제를 걸었던 것처럼 오늘을 걸었지. 24이니 가까이 있던 봄인데 멀리 가고자 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지. 걸었던 길을 다시 걸었지. 내가 보던 봄도 나와 같았을까? 대답 없는 물음도 소리내어 건네보았지.